친환경 가소제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요. 그동안 이건 안전하다고 믿었거든요. 원료 중에 하나가 포름알데히드예요. 여러분, 포름알데히드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락스라고 하는 게 널리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걸 그 자체로 쓰게 되면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염소가스는요,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로 사용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 강사학 교수의 위험한 초대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짬뽕 자체는 너무 맵다는 거 빼고는 뭐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배달시켜 먹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냥 오진 않잖아요. 당연히 뭔가 포장이 돼서 오게 됩니다. 포장할 때 쓰는 게 랩인데요. 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가정용 랩은 폴리에틸렌 계열이에요. 근데 지금도 업소에서는 많이 쓰이는 게 PVC 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VC 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PVC 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잘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점착력이라서 그냥 잘 달라붙습니다. 심지어 습기도 잘 차지 않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PVC 랩이고요. 사용하는 것 자체가 또 불법도 아닙니다. 널리 지금 애용되고 있는데요. PVC 하면 또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가소제 쓰는 이유는 PVC 자체에 넣어서 이걸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쫙쫙 잘 늘어나잖아요. 그런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소제라는 걸 필수적으로 꼭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VC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많이 쓰였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PVC 생산 업체에서는 이제 이런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안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산 PVC 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짬뽕 배달시켰을 때 그 쓰이는 랩이 이게 국내에서 제조한 PVC 랩인지 수입산 PVC 랩인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구별하실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외 수입산 그런 PVC 랩이 쓸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그 안에 이제 가소제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어떤 첨가제식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열에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그런 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 개발된 게 뭐냐면 친환경 가소제라고 불리우는 게 있는데요. ATBC. 그동안 이건 안전하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뜨거운 걸 이렇게 배달시켜 드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짬뽕 배달시켜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어떤 용기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자 이건 되게 가벼우면서 단단하잖아요. 실제 집어 던져도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멜라민 플라스틱 또는 멜라민 수지라는 겁니다. 멜라민 수지는 뭐냐면 원료 중에 하나가 포름알데히드예요. 여러분, 포름알데히드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포름알데히드와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을 화학 반응시켜서 만드는 플라스틱이 바로 멜라민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단단해서 널리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내에는 잔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이 멜라민 이런 그릇이 흠집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미세한 흠집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미세한 흠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표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표면적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뜨거운 게 닿게 되면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출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도 공고사항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흠집이 많이 난 이런 것들은 이런 포름알데히드나 또는 멜라민 잔류하고 있는 게 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된 이런 식기는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공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점에서 배달시킨다면 그 여러분들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되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고 실제 늘 새 것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보면 좀 오래된 식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것들이 용출될 가능성이 실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음식들은 자꾸 배달시켜 드시기보다 그냥 가서 드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조미김, 당연히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고 사실 조미김이라기보다 이제 김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정부 조사 연구한 발표에 따르면 이제 중금속인 카드뮴 농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안 그래도 수산물이 전체 식품 중에서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수산물이 제일 높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농산물,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축산물 순인데요. 수산물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가장 검출률도 제일 높고요, 평균 농도도 높습니다. 실제 또 수산물 중에서도요, 이 김 같은 경우는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염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요. 문제는 오염도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출이 안 되면 괜찮거든요. 노출 빈도가 낮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평균 노출량보다 높습니다. 김이나 미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출량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금속 중에서 이제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오는데요. 중금속 카드뮴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배출이 잘 되면 우리가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배출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쌓여 나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암 물질이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도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카드뮴 자체에 대한 뭐 이런 연구들만 됐었는데요. 요새는 복합 독성 연구가 유행이거든요. 카드뮴 자체는 뭐 저농도일지라도 다른 유해 물질과 같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같이 노출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상호작용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나는 복합 독성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해성이 밝혀져 있는 카드뮴 같은 경우는 가급적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중금속 카드뮴 농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산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뭐 김이든 미역이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건 사실 슬픈 현실이 뭐냐면 바다가 오염돼 가면서 나오는 그냥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들 인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다 희석해서 계속 버리면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폐수, 생활하수는 지금도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 폐수 버리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기준치를 정해서 희석해서 버리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 근처에서 양식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중금속 오염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여러분들 1등이 뭐였냐면요. 중금속 오염도 1등, 카드뮴 1등이 뭐였냐면 바로 굴이었습니다. 굴이 1등, 2등이 꼬막이었습니다. 이게 높게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육지 근처에서 양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공장 폐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바다는 많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바닷물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물이 증발하거든요. 근데 물만 증발합니다. H2O만 증발하지 그런 중금속들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버리니까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금 오염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7년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최근 조사했을 때 검출률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바다가 오염돼가는 과정에서 김이든 미역이든 뭐 굴이든 꼬막이든 이런 것들이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그 의학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조미김을 계속해서 먹었던 아이들 이렇게 조사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별도로 검사를 한 거예요. 그 중금속 검사를. 요즘 아이들에서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조미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 조미김을 끊게 했더니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 지나니까 서서히. 왜냐면 중금속이라는 게 또 시간 지나면 빠지긴 하거든요. 잘 안 빠져서 문제인 거지.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신진대사 활발하기 때문에 더 잘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섭취량을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루에 한 봉지가 어떤 기준이 현재까지 나온 건 사실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가끔씩 먹는 그냥 별미 정도라고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식습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것도 봤거든요. 뭐 특히 술안주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술안주로 밤에 혼술하실 때 김 봉지에 여러 개 놓고 살도 덜 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김 한 3-4봉지 놓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물 같은 경우는 드실 때 가급적이 섭취량 이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역국 드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냥 건더기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국물 이렇게 막 팔팔 끓는 과정에서 빠져나온 것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더기만 드신다든지 이런 것만 생활하시게 되면 또 수산물 자체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많거든요. 거기 뭐 영양성분 많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굴을 드시더라도 가급적 삶아서 드시고 국물은 다 빼고 알맹이만 드시는 그런 생활 식습관을 가지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름 기준치라는 걸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준치를 넘어가면 절대 유통이 안 된다. 심지어 뭐 생산 금지,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내리기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실 이건 농도에 대한 기준입니다. 농도가 낮은데 이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이 노출된다. 그러니까 그럼 절대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정부가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뭘 조사했냐면 그럼 사람 평균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이런 중금속에 노출이 돼 있는가. 카드뮴 카드뮴대로 조사를 하고 납은 납대로 조사하고 또 그 외 딴 것도 조사를 했어요. 개별적으로 검사를 했더니 아직까지 우리가 그래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아직 노출된 건 아니다. 그래서 괜찮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정부가 말한 기준치라고 하는 거는 시간 지나면 바뀝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세워온 각 위험물질에 대한 기준치라는 건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전 세계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독성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네? 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 여러분 뭐 후회하시지 마시고 그냥 미리미리 좀 위험성이 발견된 거는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뭐 안전하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다 단일 독성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카드뮴이면 카드뮴만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동물 실험 막 했더니 여태까지는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납이면 납, 뭐 메틸수면 메틸수은, 과불화합물은 과불화합물 뭐 이렇게 단일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 이렇게 단일적으로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피검사하면 다양하게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한테서 관찰되는 실제 오염 물질들을 찾은 다음에 낮은 농도를 가지고 그거를 조합해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독성이 나오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낮은 농도인데 이게 같이 있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복합 독성 결과들이 계속 밝혀지게 되면 정부의 기준치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이런 수산물 섭취할 땐 조금의 여러분들이 좀 주의는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